봅시다. 그냥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수를 하잖아. 대수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그리고 이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관련성이 있어 보여, 없어? 전혀 없어 보이지, 맞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대수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 단원 좀 알 것 같다 싶으면 그 단원이 끝나고 새로운 걸 한다.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최대한 빨리 많이 해서 많이 반복해서 이제 능숙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단원이 4개가 들어있는데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로그가 있고, 그다음에 지수 함수가 있고,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는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다음 주에 시작할 거라서 다만 이제 앞에 내가 할 때 좀 편하게 진행하면 덜 스트레스 받거든, 사실. 할만하다는 생각이 사실 자신감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앞부분 여러 번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단원을 하게 될 건데, 지수 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거듭 제곱근입니다. 거듭 제곱근.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배우는 이유는 이 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무슨 수였어? 자연수였어, 자연수. 그래. 이렇게 0도 사실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3의 0제곱 이런 거는 중학교 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에 해도 괜찮은 거는 선행을 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서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에 쓸 수 있는 숫자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확장의 논리적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이제 복습을 좀 해봅시다. 위치가 이러네. 제곱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잖아, 맞지? 제곱근이 뭐였지? 저건 중3 때 배우나 중2 때 배우나? 중3. 루트 중3 때 배워? 이제 조금만 있으면 2년 전이네. 자, 어쨌든 제곱근이 뭐야, 제곱근?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워. 쌤도 사실 몰라네. 왠지 알아. 보통은 그냥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사실은 대답하기에 훨씬 좋거든. 이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시험에도 나와.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은. 이렇게 정확히는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얘를 더 잘 이해해서 이제 시험 풀게 된다는 얘기지. A의 제곱근이 뭐지? 그치. 너무 정확해서 잘했습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지. 괜찮지? 저게 A의 제곱근이란 말의 정의야.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직사각형 이렇게 하면 뭐 필요 없다, 맞지? 그냥 직사각형 끝. 김주혜, 너 왜 이름 주혜니? 아니잖아, 맞지? 명수가 이상한 그때는 아니 그 단톡방에 명수가 그 북한 김주혜 있잖아. 사진 올려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아니 맞춤 틀린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기억 안 나. 미안해. 자, 어쨌든 뭐 틀렸더라? 여하튼 어떻게 해요? 그치. 떡이라고 썼어. 떡 히읗을 써야 되는데 기억을 쓴 거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을 써야 되는데 히읗을 쓴 건가? 네. 하여튼 뭐 그래 틀렸대.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뭐 하윤이가 명수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서 어려운 얘기까지. 그건 기억나네. 자, 어쨌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A의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여기서 근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어디에 쓰는 단어지? 방정식에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수를 우리가 x라고 하자. 그러면 저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는 a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x 제곱는 a라고 쓸 수 있고 의 근이 제곱근 a의 제곱근이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었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새로운 기호, 그러니까 루트라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서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지, 맞지?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떤 단서가 있었어? a가 0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맞지? 0일 때는 0밖에 없는 거고 이제 양수일 때는 플러스 자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맞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단원에서 이제 허수 단원에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지? a가 음수일 때도 그냥 저렇게 써도 괜찮더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뭐 루트 i? 아니지 말 이상하게 했는데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그냥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허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을 확장하기 위해서 배운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뒤로는 허수에 대해서 묻는 건 아주 가볍게만 나온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이 아니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허수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한다는 아닌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일단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안 냅니다. 그냥 출제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메인스트림이 아닌 걸 수능에서 낼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수능 몇 문제 나오지? 수학 30문제 나와. 근데 교과서 3권이야 맞지? 3권에 30문제 내는데 메인스트림이 아닌 걸 내면 돼 안 돼? 그거는 교육적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 뭐 학교에 가서 그냥 짜잘하게 낼 수 있지만 수능에서 그렇게 못 내. 그냥 아예 못 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때 그냥 제곱근이라는 놈이 뭐로 바뀌었어? 거듭 제곱근으로 바뀐 거야. 거듭 제곱근. 그러면 저거는 이제 딱 제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뭐 4번, 5번 이렇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수가 뭐로 고정되었어? 2로 고정되었잖아, 맞지? 저 지수가 이제 2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얘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a의 거듭 제곱근이야.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n 제곱하여 a가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지? n은 뭐야? 얘는 2 이상의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도 뭐가 되어 있으니까 근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x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이제 x의 n 제곱분 a라는 방정식 근이 이제 의 근이 a의 거듭제곱근이 되겠지. 괜찮니?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몇 차 방정식 만들어지는 거야? n차 방정식 만들어지지.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지? 2개면 확정이잖아, 맞지? 근데 n차 방정식도 n개란 말이야. 그럼 내가 저걸 일반화해서 표현하기에 곤란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개나 뭐 3개나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데 저건 n이 바뀔 때마다 개수가 계속 바뀌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해? 맞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서 딱 멈추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야. 물론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냥 허수까지 다 포함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관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은 1을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 그러니까 1의 세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이제 근을 구하시고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무슨 소리 하면 x-1 x제곱 x 나오기 1은 제로가 될 거고 풀게 되면 x는 1,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우리가 그 복소수 단원에서 했던 그 얘기다. 맞지? 주기가 3주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세수가 뭐가 되는 거지? 바로 1의 세제곱근을 모두 쓴 거야. 중학교 때 그런 거 기억나? 네? 누구지? 진짜 누구지? 전혀 그치 맞지? 맥락이 없다 맞지? 이렇게 잘못 열 이유가 없는데. 자 어쨌든 중학교 때 왜 그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2의 제곱근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곱근 2는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었잖아. 지금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 얘는 이때 x는 세제곱하여 이렇게 쓰지 말자. 죽이. x는 1의 세제곱을
이 바로 저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1의 세제곱은 지금 몇 개다? 3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보통은 0이 아니면 n 제곱근은 반드시 n개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가 0이 아니면 a가 0이면 당연히 뭐겠어? 0 한 개밖에 안 나올 거냐 무조건 해봐. 맞지? 근데 이제 n이 0이 아니라면 아니 a가 0이 아니라면 세제곱근은 3개, 4제곱은 4개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x 4제곱은 16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제 x가 뿔마 2가 되고 그 다음에 뿔마 2i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도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래서 뭐 내신에서는 저런 것도 당연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뭐 자꾸 기능들 해서 나오는 거야. 괜찮지?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우리의 메인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여기서 뭐가 생겼어? 허수가 생겼잖아, 맞지? 얘는 딱 여기까지야. 딱 여기가 허수에 대한 얘기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뭐로 바뀌냐면 A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한 것으로 이제 논의의 범위가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얘를 풀어 쓰게 되면 n 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로 바꿔 쓰면 되겠지. 얘를 다시 풀어 써서 x의 n 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으로 바꿔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주제가 실근으로 바뀐 거야. 실근으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지. 혹시 여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없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서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1밖에 없잖아, 맞지? x 4제곱은 16을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있어? 2랑 마이너스 2개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실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n이라는 수가 미정이라서 n의 값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거냐? 혹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논리적 기반이 이제 그래프인 거지. 과 y는 a의 교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만 해.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덜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 중요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항상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 x좌표와 같다. 이건 그냥 그 네이버에 자주 나오는 광고처럼 뇌새김이 돼야 돼. 오케이, 진짜 중요해. 고등학교 수학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절반이야. 물론 매우 과자. 너무 많이 따랐지.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야 나는? 방금 내가 뭐 한다고 했지? 그래프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 맞지? 자, 미안. 연기력이 떨어졌나? 자, 여튼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문제는 이제 y는 a 그래프를 그리는 건 1도 아니다. 1도 아니다. 맞지? 그럼 성소를 그리면 되지. y는 xn 제곱 어떻게 그릴까? 가 문제인 거야. 괜찮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다항 함수를 제대로 했어 안 했어? 딱 2차 함수까지만 하고 지금은 n이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 2 이상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길 때까지밖에 못하고 3 이상일 때 모르는 상태잖아. 맞지? 근데 그냥 적당히 됐다고 합시다 라고 교과서에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냥 숫자 넣어서 대충 해주고 넘어가. 어쩔 수 없어. 이건 받아들이는 거였지.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은 이제 예상할 수 있어. 오케이. 물론 이제 해봐야 정확히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만약 n이 홀수가 되면 사실은 이제 기함수다. 기함수는 뭐였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 기함수야. 수에는 이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내용은 기억 안 나지. 자, 어쨌든 자, 이 기함수라는 친구는 이제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고 사실 중요한 정보는 이제 원점 대칭인 거죠. 원점 대칭. 그러니까 y축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걔를 원점 대칭 이동해서 그린 그래프가 나머지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중요한 판단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그려보게 되면 이제 항상 n이 3일 때의 그래프와 이제 n이 5 이상일 때의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날씬해질 뿐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진 않아. 어떤 점인지 알겠어? 왜? 자 여튼 그러니까 이게 y축이 딱 붙게 되거든. 점점 급격하게 가는. 자 어쨌든 뭐랄까. 까먹었잖아. 아, 그래, 장난이고. 자, 어쨌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그린 거지? y는 x의 n 제곱의 그래프를 n이 홀수일 때 그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지금 졸리지? 아 졸리지는 않아요. 그래.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자, 여튼.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그리고 싶은 거야? y는 a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럼 y는 a 직선을 그리게 되면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지 맞지?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나는 이걸 이제 뭐로 표현할 건데 의 문제가 생겨.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을까? 기억나? 이 점의 x좌표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읽을 때는 n 제곱근 a 또는 n 승근 a 그리고 그다음 뭐였지? 이게 수고스 아니에요? 이거 승승 맞는데 왜 가지? 야, 왜? 앞에 계신데요. 왜? 그래 죄송한데 한 것도 아닌데? 자 여튼 쟤는 답장 없어요. 뭐래? 명호쌤한테 자기 얘기하지 말래요. 시험 끝나고 연락한대요. 시험 끝나고.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n제곱 a라고 쓰기를 하고 이게 쌤이 여기를 수업을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말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읽지? 보통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읽어? 이거 어디 갔니? 이거 어떻게 읽어? 요거 어떻게 읽어? 읽어봐. 루트 X. 루트 1이라고 읽잖아. 얘는 좀 뭐라고 읽어? 루트 A. 왠지 이게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n제곱근이라고 읽긴 할 것 같은데 약간 있지 않았을까? 맞지? 그래서 저기 루트인데 얘도 뭔가 루트를 쓰는 편이 있지 않을까? 왜 기억이 안 나지? 보고반가?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여튼 합시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n제곱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했어. 그러면 이 n제곱 a라는 친구의 의미는 뭐지? n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야. 맞지? 그걸 우리가 이 n제곱 a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거든. 근데 단지 어떤 단서는 붙어 있어. n이 홀수일 때라는 단서는 붙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맞아. 내가 직선을 여기다 넣었다. 괜찮니?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저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가 a라면 즉 이것도 똑같이 이 점의 x좌표 의미는 뭐지? n 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홀수일 때는 a를 얻다 그더라도 그냥 그 수가 몇 개 존재하고 한 개 존재하고 그 한 개를 n 제곱근 a라고 부르는 겁니다. n 제곱근 a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안 괜찮지? 똑같아요.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2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여기가 3이다 그러면 n제곱은 3, 여기 n제곱은 3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쌤이 여기도 a를 쓰고 여기도 a를 써서 사실 낚은 거야. 그럼 이거 부분 안 써요? 응? 부호 안 써. 응? 아닙니다. 그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리어합니다. 그치? 자, 클리어가 무슨 뜻이지? 명백하다. 어쨌든 그냥 죽어야 된다. 어쨌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y는 a에 대해서 이제 n제곱 a라고 쓰는 겁니다. a가 양수든 음수든 사실 0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 생기고 그 한 개를 n제곱 a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괜찮니? 이제 n이 작을 때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n제곱권 a에서 그 n이 작을 때의 그래프는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2차 함수랑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커질수록 날씬해지기만 해. 즉 y축에 더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래프 그려진다는 게 전부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보통은 이제 겨울방학 한참 진행할 때쯤에 목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네. 너무 빨리 왔네. 자, 어쨌든 이제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이제 y는 xn 제곱 2층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는 이제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y 축대 치는 성질을 가지죠. 나중에는 이걸 모르면 쌤이 한번 세게 때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예습이니까 진짜 편하게 해도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y는 a 직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번에 실근이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친구는 일단 그냥 n제곱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요 x좌표를 나타내기로 약속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몇 개 생겼다고? 2개 생겼다고. 그러면 2개를 표현해야 되는 맞지? 얘가 무슨 함수라고 했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그 말은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무슨 뜻이지?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는 얘기네. 그러면 기호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당연히 적은 게 좋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지 말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표현하면 어떨까? 라고 약속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 n이 짝수일 때는 이 y는 a 직선과의 교점이 2개가 될 거고, 다시 말해서 n제곱 a가 되는 실수가 2개가 될 거고, 그 친구를 이제 하나는 n제곱 n, 즉 다시 말해서 양수인 친구를 n제곱 a, 음수인 친구를 마이너스 n제곱 a라고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럼 뭐가 보장돼 버리지? n이 짝수일 때는 이 수 자체가 반드시 양수임이 보장돼 버려. 맞지? 양수에만 이거 쓰기로 했으니까. 괜찮지? 근데 여기 봐봐. 이 점의 x좌표는 음수야, 양수야? y축 왼쪽에 있잖아. 그럼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중수. 맞지?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보장이 되지 않아. 보장이 되지 않아.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n제곱 a라고 쓰는 순간 뭐야? 양수야. 헷갈려? 네. 다 외우면 되지. 자, 근데 이제 a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y는 a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실근이 없다. 따라서 n이 짝수일 때 a가 음수면 n제곱 a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딱 정확히 0에서 만나지. 그래서 a가 0이면 n제곱근 a는 이제 n제곱근 0이 될 거고, 그건 이제 한 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잘 이해하고 있니?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n이 이제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 기준은 뭐야? 또 다른 분류 기준은 이제 a가 양수냐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이 달라지겠지. 다시 말해서 n이 홀수일 때는 저기 보는 것처럼 무조건 몇 개가 생겨? 무조건 한 개가 생겨.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n제곱 a라고 쓰면 끝이야. 한 개가 존재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저 실근이 무조건 하나 존재하고, 그 실근을 n제곱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고 약속한 거야. 자, 근데 n이 짝수일 때로 봅시다. n이 짝수일 때는 지금 이 친구가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 교점이 2개 존재하고 그걸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2개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일 때는 여기서 봤던 것처럼 교점이 하나 존재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그냥 n제곱근 0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0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없다. 즉 0개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교점 x 잡혀도 없겠지만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약간 떨어졌는데. 숫자를 너무 6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 맞아. 이걸 풀래. 아마 쌤 기억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탐구한 기출인가? 헷갈려.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지? 의 이제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지. 그때 이제 2부터 3, 4, 5, 6 넣어서 판단하래. 항상 기준은 뭐냐면 홀짝입니다. 홀수일 때는 필요 없어. 무조건 한 개. 음수든 양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밑이 양수면 두 개, 밑이 0이면 한 개, 밑이 음수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이 식의 값의 부호를 판단해보자. 이 식의 값의 부호를 판단하게 되면 이 수분을 해야 되거든. n-2 곱하기 n-5잖아, 맞지? 근데 왜 부담이? 왜 부담이? 홀수 제곱근은 그냥 한 개야. 홀수 제곱구나. 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지. 맞지? 2에서 함수 값은 얼마? 0. 그럼 한 개. 0일 때는 몇 개라고? 한 개라고. 4일 때는 함수 값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잖아, 맞지? X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음수일 때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5일 때는 함수 값이 뭐야? 5일 때는 상관없어. 5일 때는 홀수니까. 6일 때 6일 때. 함수 값이 여기 6이니까 양수잖아, 맞지? 여기는 2개. 그래서 다 답은 다 그렇게. 내신 배우지 않아? 왜냐면 아주 오래된 그냥 2017년? 16년? 뭐 이때 나온 그 수능 평가 쪽 기출 문제거든. 그 뒤로는 이제 내신화 되어버리면 문제집에서 막 이렇게 막 뺏겼으니까 교과서에서 막 땡겼어. 매우 잘 나옵니다. 아마 쌤에도 있을 겁니다. 매우 유명한 문제라서. 자, 잘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뭐야? 주기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하고 해야 되는 얘기가 사실 근데 그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를 잘 이해하잖아. 이거를 거의 한 90% 이상 이해하잖아. 그러면 이제 매우 잘하는 겁니다. 매우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곱이야. 거듭 제곱근 단원에서. 그러니까 지수 단원 전체 중에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 이해됐으면 오늘 하루 만족하고 가도 될 정도야. 과장. 자, 나머지 기술이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보내준다가 아니고 보내준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주의 표정이 가도 내려가는 표정이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기는 약간 뭔가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거든. 이 다음부터는 기술이야. 계산 기술.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혹시 우리 더하기를 못하는데 시험을 잘 칠 수 있어? 그럼 불가능의 영역이 있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연습과 숙달이 더 필요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개념 사고를 요구하는 것 같아. 이거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 자, 여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거듭 제곱근의 성질까지만 이야기할게. 맞지? 한번 끊고 그다음 갑시다. 그럼 쉬어요? 쉬자.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 A가 양수고 B가 양수가 되면 루트 A 곱하기 이제 루트 B는 루트 A이더라. 그다음 이제 루트 A 루트 B를 쓸까 문제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루트 a분의 b가 되더라. 이게 이제 언제는 문제가 생겼어. 그 허수에서 이제 음수의 제곱분의 성질에서는 문제가 생겼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거는 이제 고1 때 끝난 거야, 사실은. 그럼 이제 앞으로 절대 안 나와요. 선생님의 성격이 나쁘면 나올 수 있다 정도야.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아닌데 억지로 내신해서 내겠다고 하면 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싹 선생님이 저보고 건방지다고 했어요. 왜? 제가 막 100점이라고 말했거든요. 쌤이 100점 맞는 거 안 좋아한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100점인데 어떻게 그랬더니 쌤이 건방지네요. 근데 너가 100점인 게 아니잖아 이번에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 여튼. 자 거듭제곱분의 성질을 합시다. 거듭제곱분의 성질. 사실 저기서도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군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잠깐 하고 갈게. 우리가 중딩 때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중딩 때 어쨌든 쌤이 중딩 때 뭐 이런 일 필요 안 납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루트 a의 제곱과 그다음에 루트 a 전체의 제곱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 못한다. 사실은 중학교 때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이걸 쓸 때는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쓰는 상황 자체가 a가 0 이상이 보장돼야 돼서 그냥 a라고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래도 이야기 좀 해볼게. 우리 허수를 아예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구나. 이렇게 주어졌는데 a가 이제 그냥 실수라는 정보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저건 뭐가 될까? 배웠어. 맞아. 뭐였지? A야 A. 왠지 알아? 왜 A일까? 왜 A일까? 응? A가 양 쓸 때, 0일 때, 쓸 때 해보면 사실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 굳이 해보자면 우리가 루트 2를 제곱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2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해볼까? 띠링띠링 해봐. 아니 오 마이너스 2인데. 여기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나왔어? 똑같이 나왔죠, 맞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아주 하이 퀄리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잖아, 사실은. 물론 이것도 일반화해서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문자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원래 이거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우리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루트 A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로 약속했어요. 당연히 걔를 제곱하면 뭐 돼야 돼?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루트 A로 쓰기로 했어. 맞지? 그 중에 플러스 부호 붙은 애가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애가 있을 뿐 그 친구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정의의 영역이라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여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루트 A의 n제곱 했지 바보. 자 어쨌든 이거랑 근데 이게 지금 계산 연습을 좀 안 하고 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사실 오늘 할 건 아니었는데 그냥 해보려면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쌤이 지워버렸는데 이게 얼마 이상이라고 했지? 2 이상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사실 여기도 2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고 여기도 2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어. 그럼 이 둘이 같았어, 달랐어? 달랐잖아. 그럼 저기도? 다를까? 자, 미안. 이게 쌤이 약간 작은 취미생활이라서 자, 이게 원래 근데 그 의심이 생기게 가르치는 건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야 생각이 아니야 진짜 그러라고. 그래야 생각이 자극이 되지 이 자식아. 아니 진짜. 자 어쨌든 아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 짚어서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면 내가 기억이 좀 세게 남잖아. 방금 좀 약간 기분 나쁘다. 자 어쨌든 잠깐 봅시다. 이 친구는 뭐야?
우리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지? 얘가 뭐였지? n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를 저렇게 쓰기로 약속했다. 맞지? 다시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n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를 저렇게 쓰기로 했어. 그럼 그 친구를 지금 뭐 해버린 거야? n제곱 해버린 거잖아. 그럼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지. a 나와야지. 자, 문제는 이 친구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이 친구? 이 친구는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면 뭐라지? 4제곱은 2의 4제곱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뭘까? 그대로 읽으면 4제곱하여 2의 4제곱이 되는 수야. 근데 우리가 그 짝수일 때는 뭐가 있다고 했지? 여기 앞에 부호가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저 말의 의미는 4제곱하여 2의 4제곱이 되는 양수라는 의미야. 그럼 뭘 4제곱하면 2의 4제곱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양수는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썼다고 하자. 얘는 뭘까? 2야 2. 왜? 사실 이 식은 뭐랑 같아? 이 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수적인 성질을 해서 이거는 같잖아. 맞지? 그렇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똑같이 위에서와 같이 2가 나와야 되겠지. 괜찮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친구의 의미가 n제곱하여 a가 되는 양수다. 여기서는 n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다. 그래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는 실수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2겠지. 괜찮니? 그럼 똑같이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 2가 되는 거지. 얘는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서 저기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려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보여주면 돼. 똑같이. 대신에 지금 쌤이 숫자로 했잖아. 맞지? 문자로 해서 보이면 돼. 일반화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리가 되기를 이렇게 가겠지. n이 짝수가 되면 그러면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n이 홀수가 되면 그냥 a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거듭조건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얘는 이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그 다음에 그 n이 그리고 n이 모두 2 이상의 이제 정수 자연수이기 됩니다. 똑같이 n제곱 a 곱하기 n제곱 b를 하면 n제곱 ab가 된대. 그리고 n제곱 b분의 n제곱 a를 하게 되면 n제곱 b분의 a가 된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사실 이것도 다 증명의 영역이거든. 증명도 어렵지 않아서 일단 가볍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n제곱은 m제곱 a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이제 mn제곱은 a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n 자리를 이제 곱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서 m제곱은 a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거였군요. n제곱은 a의 m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아이고야. 얘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삭제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사실 모두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저기서 P를 뭐 한 거 같아? 약분한 거. 오케이. P는 여기서 자연수가 되죠. P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거듭조건의 성질이 얘가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오케이. 증명도 가볍게 해봅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논리 연습. 일단 해봅시다. n제곱 a 곱하기 n제곱 b가 있고, 자, 이 친구를 내가 우리가 지금 a도 양수고 b도 양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도 양수가 될 거고 이 친구도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a가 양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도 무슨 수였어? x좌표가 양수였지.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있으면, 즉 마이너스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양수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친구 두 개는 양수인 보장됩니다. a와 b가 양수이기 때문에.
괜찮지? 양수끼리 곱한 것도 당연히 뭐겠어? 양수도 나왔지. 이 전체 값들은 양수인 보장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n제곱 할게. 그럼 우리는 이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 지수의 지수 법칙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를 분배해서 n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얘가 뭐랑 같다고? 그냥 a랑 같다고. 이렇게 그 n제곱 밖에 n이 있으면 그냥 a랑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냥 b랑 같다고 했어. 방금 우리가 뭘 했지? 어떤 수를 n제곱 했더니 저 수가 나왔잖아, 맞지? 우리는 그런 수를 뭐라고 불러? n제곱은 ab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수의 n제곱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n제곱 a 곱하기 n제곱 b라는 친구는 ab의 n제곱분 중양수야. 우리는 그걸 n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관계 맞지? n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 맞지? 따라서 둘이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괜찮니? 논리가 저런 겁니다. 저런 거 시험 나오는 학교는 일단 거의 없습니다, 알았지? 보통 저거 내려면 그렇잖아, 맞지? 보통 이제 시험 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미리. 증명 낼게 그러면 이제 준비하지, 맞지? 준비하지. 어쨌든 나머지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외우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제곱분, 3제곱분 a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6제곱분 a라고 쓸 수 있고 다시 3제곱분, 2제곱분 a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거든. 그리고 12제곱분 a의 8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약분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3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이거 가지고 거듭제곱분 계산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게 기본 컨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항상 그 성질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 내가 좌에서 우로 변형할 수 있었다면 우에서 좌로 변형할 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 일품이란 문제 다 알지? 일품 몰라? 일품 알잖아. 깜짝이야. 중학교 때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이품이라고. 일품. 오케이. 자, 어쨌든 일품은 그래서 공식을 거꾸로 써놨어. 일품은 이걸 이렇게 써놨어.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어. 신기반기. 오케이. 그 좋은 거잖아, 좋은 거. 그러니까 나름 지가 어려운 문제집이다 티 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개념을 그렇게 써놓는 건 약간의 그 차별을 두는 거잖아. 어쨌든 좋은 거, 좋은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이제 12제곱근, 12제곱근 아니고 3제곱근 뭘 하지? 하고 6제곱근이라고 할까? 아니다. 그냥 3제곱근 할게. 그 다음에 3제곱근 15 이렇게 주어졌다가 이 친구를 물론 이제 그냥 하나의 이걸로 합쳐서 써도 괜찮지만 이걸 보고 세제곱근 이제 4, 세제곱근 3 그리고 세제곱근 5 그리고 세제곱근 3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약분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냥 합치는 게 더 편했겠다는 지.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저런 것들이 약간 나이스한 사고를 가져오거든. 자, 여기까지 하면 쌤이 지금은 이제 책이 여기는 개념 유형이고 저기는 개념 원리고 여기는 쌤비라서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서 짜잘한 질문들은 이제 직접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진이는 지금 이제 앞에 했던 거 혹시 다시 할 거 있으면 좀 하고 아니면 지수함 들어가면서 조금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바깥 수업이 안 온대요.